지금 한국 금융계에서 정말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바로 인공지능, 그러니까 AI가 일으키는 혁명입니다. 오늘 이 자료를 바탕으로 혁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150조 원. 이게 그냥 평범한 예산이 아니에요. 이건 말이죠. 한국의 금융 미래를 아예 통째로 바꾸기 위해 쏟아붓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돈입니다. 한마디로 금융혁명을 위한 연료인 셈이죠. 자, 그럼 이 이야기의 밝은 면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바로 150조 원짜리 경주입니다. 국가가 주도하는 국민성장 펀드라는 거대한 자금이 어떻게 금융권 전체를 말 그대로 골드러시로 몰아가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150조 원이라는 돈이 시장에 풀리니까요. 바로 이런 엄청나게 치열한 경쟁이 시작된 겁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요 금융사들이 다들 저마다 다른 전략으로 AI 경쟁에 뛰어들었어요.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아예 완전 자동화를 목표로 에이전트 뱅킹을 내세우고 있고요. 신한은행은 AI 콜센터나 생활금융 서비스처럼 고객 접점에 집중하고 있죠. 토스뱅크는 역시 핵심인 대출 심사와 리스크 관리에, 하나금융은 좀 독특하게 디지털 콘텐츠로, 그리고 KB금융은 아예 사람에, 그러니까 AI 인재를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말 각자 살아남기 위한 방식이 다 달라서 흥미롭지 않나요? 특히 우리 금융그룹의 이 한마디를 보면 이들이 뭘 꿈꾸는지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비전은 간단합니다. 에이전트 뱅킹. AI가 일하게 하라. 여러분, 이 에이전트 뱅킹이라는 게 그냥 업무를 좀 도와주는 그런 수준이 절대 아니에요.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은행 앱을 켰는데 복잡한 메뉴가 쫙 나오는 게 아니라 나만의 AI 금융 비서가 딱 나타나서 뭘 도와드릴까요? 하고 묻는 거죠. 그럼 그냥 말로 대출 좀 알아봐줘 하면 대출부터 투자까지 모든 걸 알아서 처리해주는 세상. 이건 그냥 기술 하나 추가되는 게 아니라 금융산업의 판 자체가 바뀌는 거대한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모든 혁명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 법이죠. 이렇게 눈부신 발전 뒤에는 과연 어떤 대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이야기의 어두운 면, 바로 그 발전의 대가에 대해서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모든 진보의 이면에는 언제나 새로운 취약점이라는 그림자가 따라오기 마련이거든요. AI의 두 얼굴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한쪽에서는 AI 덕분에 우리가 즉시 대출 승인을 받고 나한테 딱 맞는 초개인화 서비스를 받게 되죠. 정말 편리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똑같은 기술이 다른 한쪽에서는 진짜와 구별이 거의 불가능한 피싱 사기를 만들어내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키고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정교한 금융 사기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것과 똑같죠. 자, 이 숫자 1,580억 원. 이게 뭐냐면요. 롯데카드에서 터졌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딱 한 건에 대해서 부과된 과징금 액수입니다. 딱 한 번의 실수로 거대 기업 하나가 그냥 휘청거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냥 롯데카드면의 얘기가 아니에요. 통계를 보면 불과 4년 만에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부과된 과징금이 무려 100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100배요. 이건 그냥 문제가 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위기 상황이라는 신호입니다. 범죄의 양상 자체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과는 차원이 달라요. 피질사의 가상계좌를 이용해서 자금 추적을 피하는 피싱 조직은 기본이고요. 아예 해외에 서버를 둔 국제범죄 조직들, 그리고 골드만삭스 같은 세계 최고 은행들마저 벌벌 떨게 만드는 그런 AI 기반 해킹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마음 아픈 건 이런 기술이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 부모님 세대, 노년층 같은 취약계층을 노리는 데 쓰이면서 사기 수법이 훨씬 더 교묘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계속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당연히 아니죠. 이제부터는 이열치열, 즉 불은 불로 다스리는 강력한 반격이 시작됩니다. 이 거대한 위협에 맞서서 금융산업과 정부가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그 대응책을 한번 살펴보시죠. 이 반격의 핵심 전략 중 하나가 바로 이 데이터 피벗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수비만 하는 게 아니에요. AI와 데이터를 무기 삼아서 아예 게임의 판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전에는 은행이 오직 신용 점수만 보고 이 사람한테 대출해줄까 말까를 결정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AI가 그 사람의 통신 요금은 잘 내는지, 온라인 쇼핑은 주로 어디서 하는지 이런 데이터까지 싹 다 분석해서 그 사람에게 딱 맞는 새로운 대출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기존의 틀을 완전히 깨부수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는 아주 공격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성생명에서 쓰는 행동 기반 보안 시스템을 보면 이게 확 와닿으실 겁니다. 자,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먼저 1단계, AI가 모션 감지 카메라로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의 PC 화면이나 행동을 계속 지켜봅니다. 그리고 2단계, 이 AI 알고리즘이 내부 정보를 빼돌릴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행동 패턴들, 예를 들면 몰래 휴대폰으로 화면을 찝는 것 같은 행동을 분석해요. 그러다 마지막 3단계에서 시스템이 이거 좀 이상한데? 싶은 활동을 딱 포착하면 바로 보안팀에 경고를 보내서 즉시 개입하게 만드는 거죠. 한마디로 AI의 위협을 또 다른 AI로 막는 겁니다. 이런 대응은 혼자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갈래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는 법과 규제를 더 빡빡하게 만들고 보안 사고가 터지면 영업 정지나 엄청난 과징금을 때려서 책임을 묻습니다. 산업계는 당연히 보안운영센터, SOC라고 하죠. 여기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더 똑똑한 AI 위협 탐지 모델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사람입니다. 기준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서 이 새로운 전쟁터에서 싸울 차세대 AI 보안 전문가를 키워내는 데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하고 복잡한 싸움이 결국 우리 개개인에게 바로 여러분의 지갑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당신 지갑의 미래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금융 AI가 우리 일상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죠. 이 로드맵을 보시면 앞으로의 변화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먼저 단기적으로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안에 AI 콜센터나 AI 대출 심사가 금융사들의 주요 돈벌이 수단이 될 거예요. 그리고 보안 AI 도구 도입도 훨씬 빨라질 거고요. 그리고 중기적으로 한 1, 2년 뒤에는 금융사와 빅테크 기업들이 서로 데이터를 공유하는 생태계가 만들어질 겁니다. 이때쯤이면 AI가 사람을 차별하지는 않는지 그 공정성에 대한 규제도 본격적으로 논의되겠죠. 마지막으로 장기, 3년에서 5년 후가 되면요. AI가 내 자산을 관리해주는 서비스는 그냥 일상이 되고 제로 트러스트 보안처럼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개념의 강력한 보안 기술이 아예 금융 시스템의 기본값으로 깔리게 될 겁니다. 결국 AI가 우리의 돈을, 우리의 자산을 점점 더 많이 관리하게 될 미래는 이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지막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그 AI는 누가 관리하고 누가 통제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와 답을 찾아내는 것, 어쩌면 이게 앞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숙제가 아닐까요?